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에 비한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더 힘이 빠지면서 조금 흥이 안 나는 그런 장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지금 상황 보시면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 있다라는 부분 먼저 캐치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지금 건설기계 관련주들 필두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우방국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또 평화를 위해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전장에서 상승폭 꾸준히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1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던 게 바로 IT 대표주들이었는데요. 마이크론 감사한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모두 오전장에 비한다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도 오전장에서는 4%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강보합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서비스업 관련주들 지금 낙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게임주들도 오늘은 파란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하락세입니다. NC소프트 현재 거의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둘러보셨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취하면 좋을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그 전략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핵심 업종들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업종들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네.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방산 관련주들도 움직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 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이 강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일까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방위산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앞으로 내년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쪽 이런 쪽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오늘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졌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는데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네옴시티 소위 말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했던 개별 종목들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차분하게 무려 이제 40조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게 다 됐을 때 40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소식은 있었죠. 몇몇 어떤 트리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우리가 네옴시티랑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현재 사우디가 원하는 쪽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는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도 물론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 것도 물론 뭐 얘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방위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이제 폴란드발 우리가 이제 뭐 트리거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체코라든지 몇몇 기업, 몇몇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7%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과격한 발언 때문에 빠진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기를 둔화시킨다라는 건데 방산이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나요?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에 우리가 이 경기 둔화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내구재, 소비재 이런 것들인데 방위산업은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수주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이라든지 증권가에서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주받았던 건 이제 내년부터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오케이 인정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박합니다. 박하다는 표현이 말 정도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간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대부분 나라에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출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값받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에서 6%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일한 매출에서 이익이 두세 배 늘어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격을 좀 깎아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쉽지만 이제 지금 이제 폴란드발 이제 그 뉴스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후속 보도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체코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뭐 비행기 초음속 고등훈련기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터지면 대박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완연히 성숙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감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성숙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방산주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좀 대형주 위주들로 해서 강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은 한 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앞으로 주가 움직임 좀 어떤 식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죠.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방산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때는 이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움직임이 없죠. 오히려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발 리스크로 이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현명해진 처사죠. 미사일 한 방 날라오면 우리 중소형 개별 소위 방산주라는 것들이 주가 올라가서 떨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뒤늦게 편승하신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됐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있죠. 올 한 해내 제일 초반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왔던 게 한국항공우주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7, 8월까지 무조건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태주 이방원이 뜨기도 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네카오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선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새로운 트리거는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우주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잉의 비행기 부품 납품하는 것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K50 시리즈에 대한 그 비행기 수출에 대한 건들. 개별 모멘텀이 다 이제 내년부터는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잉이 그동안 뭐 멈췄던 공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좀 물량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조금 조정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조정기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주 안에서 오늘 LIG 넥스원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큰 모습인데요.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조금씩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어요. LIG 넥스원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면에 있어서 좀 다르게 사업 분야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LIG 넥스원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자주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거의 수위에 달할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그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에서 영하 50도 이제 우리 자주포하고 독일산 자주포하고 맞붙었습니다. 최종 경합이 됐는데 노르웨이가 이제 요구했던 거 영하 50도에서 발사 실험을 한 거예요. 독일 제품은 발사가 안 됐고 우리나라 제품은 발사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워낙에 연교차가 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연천 지역이 최고로 많이 됐을 때가 영하 40몇 도였답니다. 기록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극한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는데 독일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던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도와 그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어서 파키스탄이 우리나라 자주포를 대량으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분들 뭐 저도 그 영화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봤는데 산악지대요. 거기 히말라야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포드를 이제 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뭐 인해 전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주포로 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가 또 대량 수출한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제 소품종을 가지고 꾸준히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위산업체들 뭐 일단 경기랑도 따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이 극한의 대한민국에서 무기들까지도 극한의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들 지금 뭐 게임주들 최근 들어서 참 움직임 좋았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움직임 무겁고요. 음식료나 금융주들도 약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부분 위주로 가장 먼저 대응 전략을 좀 짜놓는 게 좋을까요? 오늘 게임 업종의 하락에 대해서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지스타가 네. 오래간만에 개막이 됐죠. 물론 이제 지스타가 이번에 특별히 기대할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지스타 트리거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인민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 게임이 사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사설을 실어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임 업종들이 빠진다라는 거죠. 이제 신문 사설에 대해서 그 일부 오늘 그 언론에 보도되기는 중기 판호를 좀 열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거죠. 물론 텐센트 쪽에 판호를 열어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도 판호를 열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야?
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당혹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어요.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12월 달에 콘솔 게임이 미국에서 출시가 되죠. 그게 이제 성공이 된다라면 지금 단일 게임에서 게임이 두 종으로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크래프톤을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자금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의 게임 업종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결국 쇼크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면서 그때 당시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신작이 없다. 신작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스타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언제 뉴스 플로우가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이 판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열어줄 가능성은 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결국 신작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게임주들 뭔가 돈을 쓰려고 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죠. 더군다나 이제 20일부터 뭐가 열리죠? 월드컵이 열리죠. 우리가 이제 여가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슬기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집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갖는다고 치면 뭐 그 두세 시간 동안에 정말 멋진 남자가 나온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월드컵이라는 막대한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성들 위주로 보면 게임을 상대적으로 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가 나와서 모든 걸 장악한다? 저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게임을 하려면 PC 앞에 앉든지 그런 것들이 주력이었죠. 근데 지금 이 핸드폰 하나에 게임도 들어와 있고요. 영화도 들어와 있고요. 드라마도 들어와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클릭 하나로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잠깐 친구가 카톡이 와서 카톡하는 야 지금 뭔가 드라마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면 쉽게 전환이 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보는 시각들을 좀 냉정히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떤 유명한 제가 이름을 CEO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의 경쟁자는 누구냐? 저는 게임 업체의 경쟁자는 손흥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손흥민 경기가 나올 때 손흥민 경기를 보지 누가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게임 업체가 A라는 게임이 B라는 게임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은 손흥민과 경쟁하고 월드컵과 경쟁하고 넷플릭스랑 경쟁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가 생활 안에서의 서로 이 경쟁 관계가 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룽투코리아가 상한가가 직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호가 정도 상한가 풀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 관련 게임주들이 확실히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이 룽투코리아 일단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후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롱투코리아 지금 이 실시간 차트를 보고 있지 않지만 슬기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상한가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가가 빠졌다? 이거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 3시죠.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룽투코리아가 올라간 게 뭐죠? 중국 판호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판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확연된 것들이 아닌데 오늘 일단 상한가를 해서 오늘 상한가를 끝내주면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방향성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를 조금이라도 달았다. 한 두세 호가라도 달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월요일 날 하락 가능성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매수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다 했다라는 거고 살 사람들은 상한가면 오늘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월요일까지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한호가가 비어 있다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중국 판호에 대한 냉정함이 되찾게 된다라면 결국 이거는 다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차트와 심리를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많이 현명해 주셨다라고 오늘 저희가 첫 포문을 열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룽투코리아는 이제 차후에 변동성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순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차영주 소장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앞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 경기 둔화를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의 화두는 2023년에 과연 어떤 업종이 그나마 이 업종 내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방산과 더불어서 오늘 또 한 가지 움직이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내년도에도 2차 전지가 꺾일까요? 라고 보면 쉽게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밸류를 땡겨왔느냐라는 논쟁을 떠나서 자,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게 태양은 낮에 비치고 예를 들어 슬기 아나운서 집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저한테 집에 가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저한테 그 태양엔 그럼 뭘로 전기를 저장하죠? 2차전지 ESS 장치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 바람이 불 때 전원을 만들어 놓고 바람이 안 불어도 전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2차 전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이제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미국 쪽도 IRA 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CS 윈드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했는데 결국 이게 다 모인 게 어디냐? 2차 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주가의 등락폭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테마 안에서 노는 게 그나마 수익을 관리하기 좋지 않겠는가. 괜히 지금 현재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주들 같은 경우 경기 둔화를 인위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굳이 거기 가서 내가 매매를 할 바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매매를 좀 하면 여기는 자칫 물려도 좀 기다리면 계속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내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기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지금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내후년까지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한다라는 거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게 IRA법의 수혜를 보는데 IRA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거잖아요. 중국을 배제하면 전해질을 구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쟁이긴 합니다만 첨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게 10월 1일 날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한번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아는 것도 좋죠. 첨보 같은 경우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 때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하반기 때는 우리가 조금 그리고 내년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첨보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긴 흐름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첨보 저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내일 시초가에 바로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일러는 거인리서치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과연 우리가 다음 장 문이 열리고 나면 과연 어떤 업종부터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이 뽑혔습니다. 자, 지금 곽영훈 대표님도 우주항공 산업 이쪽에 주목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문이 열리고 난 이후에 왜 이 업종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우주항공은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좀 이벤트가 좀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텔리안테크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8조 규모의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의 위성 인터넷 기업인 원웹의
그죠? 파트너사로서 수혜를 입는다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스토리를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자체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요, 약 8조 원 규모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근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 등 우주에서의 이제 군사적인 진보 및 위성 발사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더불어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계약을 진행할 기업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요 업체로는 원웹과 유텔셋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유럽연합의 위성 인터넷 도입을 가속화시켰고요. 아직 계약을 진행할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사실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결국 남는 것은 프랑스, 영국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 우주 위성 인터넷 기업인 원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규모는 한 8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국내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원웹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와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높은 한화 시스템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영향을 잘 받고 변동성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2004년도에 설립된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안테나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성 수신 안테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서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원웹이 수주를 하면은 왜 인텔리안테크가 주목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웹의 주가에 따라서 인텔리안테크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20년 초에 보면은 원웹의 이제 부도로 인해서 인텔리안테크의 주가도 덩달아서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영국 정부하고 프랑스 통신사 유텔셋이 투자를 하면서 원웹의 기사 회생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에 따라서 인텔리안테크 주가도 반등이 나온 거죠. 최근 6월달의 주가 하락도 원웹에 관련이 있습니다. 원웹의 모든 저궤도 통신 위성은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통해서 우주로 쏘아 올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제재로 러시아가 원웹의 인공위성 발사를 거부하면서 원웹이 약 3,200억 원대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원웹이 빠지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인텔리안테크의 주가는 원웹의 주가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또 부분도 인텔리안테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원웹의 한 8조 원 규모의 어떤 사업이 있어서 했던 다른 일정 부분 수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종목까지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인텔리안테크 저궤도 위성통신 지상망 안테나 개발을 완료하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안테크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목표가 대비해서는 많이 한 50% 이상 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은 최근에 쇼크오버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추정가를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돼요. 69,800원인데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62,400원 정도, 396원 정도가 됩니다. 이 가격 위에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력성이 있다 보는 거고, 20일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를 보면은 63,800원 정도가 의미 있는 가격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 69,700원 요 정도 수준이 이러한 가격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향으로 탄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좀 분할해서 공략해서 좀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뭐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한 6만 원 정도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길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탈리안 테크 지금 매수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월요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6만 원 선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탈리안 테크 목표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중장기적이라고 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선인지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 증권가의 3개월 평균 목표가를 좀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11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현재까지는 상승 여력이 58% 수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가 6만 원 말씀드렸는데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대, 11만 1,500원 이 정도 때 보시면은 저는 뭐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지금 목표가 11만 원에서 11만 1,500원 선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런 뭐 위성과 관련돼 있는 산업들을 한다라는 게 참 쉬워 보이지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이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뭐 인텔리안 테크와 관련해서 그런 위험 시그널 같은 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기존에 그 안 좋았던 측면들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앞으로는 좀 좋아질 일이 좀 있게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업인 그 원웹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의 그 위성 인터넷 8조 원 투자 승인이 곧 임박한 걸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스크보다는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웹이 수주를 의미 있게 좀 못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소 탄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뭐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웹의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웹의 주가가 만약에 어떠한 재무적 리스크라든가 안 좋은 내용들이 만약에 나와주게 된다면은 인텔리테크 주가도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긴 하지만은 원웹의 움직임과 인텔리테크를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부정보다는 긍정의 의미로서 좀 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유럽연합의 위성 인터넷 8조 원 투자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원웹이 인수할 어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위성 인터넷 기업인 이 원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웹이 어떤 이슈들을 내놓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 상승한 2,44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하락에도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오전장에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승폭을 1%대로 키우기도 했지만 이후에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팔자세와 외국인 사자세가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장 한때 600억 원대 매수세를 기록했던 기관이 매수세를 반납하고 현재는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51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을 끌어내렸던 IT 대형주들이 소폭 반등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한다면 지금 상승폭은 많이 깎여 나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4%대, SK하이닉스는 0.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증권가에서 내년 실적 성장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주가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9%대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 대표주들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도 여전히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현재 1.6% 하락한 18만 5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3% 내린 73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740선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1시 무렵 하락 전환한 뒤에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물량 담고 있고 외국인은 87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 사이에서 기관도 소폭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1.17%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대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바짝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하락이 다소 우세한 모습입니다.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리노공업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펄어비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3,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오후 들어서서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시장이 계속 맨날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종목들이 한 2%, 3%만 빠져도,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이전에서 10%, 20% 혹은 40% 빠지는 것도 잘 참으면서 이제는 2%, 3% 떨어지면 이제 못 참고 많이 던지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시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한 16%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이라는 게 정말로 내려올까라고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딱 잡게 되면 올라간 폭의 절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이쪽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정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면 종목들이 만약에 2,300을 살짝 이탈하거나 2,300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는 다 찍을 겁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20%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 아직 강하고 특히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 보면은 두산테스나 일진디스플, 덕산네오록스 종목 이런 애들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IT 섹터들 보면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주, 그다음에 뭐 저쪽에 뭐 제약주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잘 폭락을 안 합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10% 이상 급락하고 있는 거 찾으려면은 그렇게 많이 못 찾을 거예요. 10% 이상 빠져 있는 거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빠지진 않고 기껏 대략 2%, 3% 정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왜냐면 종목도 강하고 아직도 시장도 그렇게 세게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박살이 나야 같이 떨어질 텐데 미국이 안 떨어져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려면 미국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허락을 어떻게 받으면 미국 시장이 자 이제 우리 다우존스가 여기서부터 3만 천까지 박살이 날 테니까 한국 시장도 같이 빠져라 라고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미국 시장도 1,500개 주고 10,000개 줘야 한국 시장도 같이 박살나라 이렇게 할 텐데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최근에 선물 자체도 그냥 강보합, 약보합 요 정도 수준에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눌림목 구간이라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다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죠. 나스닥은 이렇게 돌아 올리기가 쉬운 그런 이제 차트의 모습이고 다우존스는 진작에 조정이 내려와도 괜찮은 애들인데 이상하게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버틴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34,000을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마디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빠지기 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서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져야 그래야 허락받고 떨어지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도 잘 안 떨어지고 거기다 외국인들이 오늘 프로그램도 많이 샀어요. 프로그램도 3,400억이나 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우존스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오늘 한 4천억, 5천억 던질만도 한데 오히려 3,400억을 더 담았다. 계속 막판에서 담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쉽게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잘 보면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연말장과 내년 초장을 염두를 하고 시장이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종목들이 살짝 떨어지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머리 싸매면서 큰일 났다. 폭락 아닌가? 폭락은 어디가 폭락입니까? 종목들이 10%씩 떨어지는 게 한 500개, 800개 보이고 하한가 내려가는 거 한 5개, 6개 나오고 그래야 폭락인 거지 지금 다 눌림목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슬금슬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 서울반도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아마 이런 종목들 뭐 IT 섹터들 워닝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내려오면 다시 사고 싶은데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아마 던지고 있을 거지만 사고 싶은 사람들은 내려와야 살 텐데 내려오질 않고 잘 안 내려옵니다. 잘 내려오질 않으니까 바닥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괜히 팔았다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여기 보이는 이거 코스닥 차트인데요. 61선 이렇게 깔다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양봉 나오는 날. 아마 그날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눌림목을 줄지는 그거는 뭐 다음 주 주초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만 올라갔다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날 그때서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돌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물량을 계속 잡아가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눌림목 시장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뭐 깨지는 자리가 뭐 내려와야 뭐 미국이 한 4% 정도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받고 뭐 크게 빠지는데 뭐 살살살 눌렸다가 또 살살살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가는 애들은 또 크게 가고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 이따가 또 얘기하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금요일장이고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이제 고점에서 한 2, 3일 정도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여기서 따지면 한 달 한 3개월 아니 한 달 3주 한 달 한 2주 그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한 달 보름 올라가고 지금 2, 3일 정도 여기서도 한 눌린 게 있으니까 그냥 한 달 올라가고 그냥 이틀 지금 눌리는 정도인데
아직 시장은 강하다는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고 종목들 강한 것들은 여전히 떠 있고.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오늘 예뿐만 아니라 많이 갔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많이 갔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많이 갔고, SY도 오늘 많이 갔고요. SY도 많이 갔고 오늘 폭등했죠. 그리고 DY파워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8% 폭등을 했고요. 데모도 강하게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갔느냐?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하고 폴란드가 이제 협력을 했을 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지만 오늘 스페인과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겨울 동안에서는 전쟁은 잘 안 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움직이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현대건설기계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오늘도 개인들만 던지고 기관들만 열심히 잡아내고 외국인들은 한 달 내내 계속 사죠? 그러면 이거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순환매를 오히려 노려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엑토즈 소프트. 자, 지금 디스타 때문에 이제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 패턴주입니다. 오늘 이거는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봉 나오고 이틀 눌리고 목표치를 줬죠. 저항에 걸렸죠. 거래가 많이 실렸죠. 수익 난 사람들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물린 사람들은 또 다시 가겠죠. 눌렸다가 또 다시 갈 거니까 일단 수익 난 사람들만 일단 파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10월 25일 날 3기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제 많이 올라가갖고 32.5%를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잘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저항대를 부딪힐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되는 자리지만 오징어 대리 조금 남겨놓은 것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여기를 또 돌파를 하면은 또 새로운 마디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은 내년 초장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지, 시장이 안 무너지면 계속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돌파하고 나잡아봐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그냥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지금도 32.5% 수익이니까 그냥 조금 남겨놓은 거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는 80.5,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수 포인트 80.5, IT 반도체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